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살펴볼 자료,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의 마음을 쿵 하고 울릴 내용입니다. 바로 노년의 부모님을 돌보는 일, 그리고 그 안에서 피할 수 없는 갈등에 대한 건데요. 와, 이거 진짜 몸도 마음도 엄청나게 에너지가 쓰이는 일이잖아요. 혹시 지금 혼자 소거리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오늘 저랑 같이 이 자료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무거운 짐 조금 덜어내 보시죠. 자, 자료에 나오는 이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노년의 부모님과 겪는 갈등은 효심이 깊을수록 더 큰 자책감과 괴로움으로 다가온다. 진짜 뼈 때리는 말 아닌가요? 부모님이랑 한바탕 하고 나서 뒤돌아서서 막 눈물 훔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해 보신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죄책감이 여러분이 막 나쁜 딸, 나쁜 아들이라서 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그만큼 부모님을 끔찍이 사랑하고 잘 모시고 싶다는 그 깊은 진심의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꼬인 실타래를 풀어나갈지 한번 볼까요? 첫째, 부모님의 변화 이야기. 둘째, 정답보다 공감. 셋째, 건강한 거리두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천적인 효도의 방법까지. 이렇게 4단계로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부모님의 변화 이야기입니다. 꽉 막혀버린 대화의 숨통을 틔우려면요. 일단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보는 시선, 그 렌즈 자체를 확 바꿔 끼워야 하거든요. 이 렌즈를 바꾸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딱 보여드릴게요. 부모님이 막 고집 부리시고 화내실 때 솔직히 나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저러시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에서 분석하는 진짜 원인은 그게 아닙니다. 바로 상실감에서 오는 불안이에요. 생각해보면 노년기라는 게 건강, 돈, 사회적 위치, 평생 쥐고 있던 것들이 모래알처럼 스르르 빠져나가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억지를 부리시는 건 날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나 아직 여기 있다 하고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일종의 심리적 방어막이 나는 거죠. 이게 악애가 아니라 그 깊은 상실감 때문이구나. 이렇게 관점을 딱 비틀면요. 그제야 분노 대신 짠한 마음, 긍휼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신체적인 요인인데요. 만약 부모님 성격이 갑자기 확 변하셨다? 맨날 다툰다? 이러면 이게 그냥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아니라 진짜 어디가 아프신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료에 따르면 치매 전조 증상이라던가 노인성 우울증 아니면 겉으로 티 안 나는 신체적 통증 때문일 확률도 높다고 하거든요. 부모님이 짜증내실 때 그냥 또 성격 나오시네 하고 넘길 게 아니라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닌지 예민하게 캐치하는 것. 사실 이게 진짜 돌봄의 첫걸음인 셈이죠. 부모님의 불안하고 아픈 마음을 좀 이해하셨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정답보다 공감에 집중하기. 이제 우리가 던지는 말의 방식을 완전히 세팅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이 자료에서 정말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원칙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가르치려 들거나 고쳐주려고 하지 마라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자녀들이 최신 정보도 더 빠르고 논리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맞을 때가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요, 부모님이 틀린 말 하신다고 그거 팩트 체크하고 조목조목 따지면 갈등만 뻥튀기처럼 커집니다.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그 마음을 살짝 내려놓고요. 일단 끝까지 들어드리기만 해도 신기하게 갈등의 절반은 싹 날아갑니다. 여기서 잊지 마세요. 팩트보다 중요한 건 연결입니다. 대화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꾸는 마법 같은 방법, 여기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진짜 왜 자꾸 화만 내시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마음이 너무 슬프고 속상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 톤 차이 엄청나죠? 앞에 것처럼 쏘아붙이면 부모님도 바로 전투태세로 나오시거든요. 근데 뒤에 것처럼 내 솔직한 마음을 부드럽게 전하는 나 전달법을 쓰면요. 부모님의 그 뾰족했던 마음도 스르르 녹아내립니다. 상대방 방어벽을 무장해제시키는 진짜 엄청난 스킬인 거죠. 자, 이제 어쩌면 우리가 가장 직면하기 무서웠던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세 번째 파트입니다. 건강한 거리두기. 돌봄 노동에 찌든 자녀들의 그 텅 비어버린 멘탈, 이거 오늘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돌직구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자식된 돌이라는 게 부모님이 쏟아내는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다 자처하다가 결국 내 삶까지 완전히 바닥나서 무너져 내리는 걸까요? 우리는 자꾸 내 뼈를 갈아서 넣어야 진짜 효도지, 이런 무조건적인 희생 프레임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게 진짜 지속 가능한 돌봄일까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기가 막힌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거리두기예요. 만약 감정이 막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다.
그러면 일단 그 자리를 피하거나 잠깐 화제를 돌리세요. 숨 좀 고르는 겁니다. 이거요, 절대 불효하는 거 아니고요. 실패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불장난을 막아서 부모님과 나의 소중한 관계를 보호하려는 엄청 지혜롭고 사랑 넘치는 액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한숨 돌린다고 해서 절대 죄책감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이 건강한 거리두기는 더 깊은 영적인 부분하고도 딱 맞다 했어요. 내 알량한 힘으로 부모님의 고집이나 단점을 뜯어 고쳐보겠다? 그 욕심 이제 내려놓자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쿨하게 인정하고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르네에 기대는 거죠. 아, 내가 우리 부모님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구나.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에 진짜 평안과 자유가 찾아옵니다. 자, 이렇게 건강한 바운더리가 딱 세워졌다면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섹션, 실천적 효도와 공동체입니다. 비워진 마음에 다시 기쁨을 채워 넣을 차례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엄청 거창하고 값비싼 거 아니에요. 부모님 최애 음식 같이 먹고 옛날 좋았던 얘기하면서 소소한 기쁨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을 팍팍 심어드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 무거운 돌봄의 짐 절대 혼자 독박 쓰지 마세요. 형제들끼리 역할 따짝 나누고요. 속한 커뮤니티나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구하고 정서적 지지를 든든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주변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하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돌보는 사람, 즉 여러분 자신이 멘탈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야만 부모님을 길게 오래오래 돌볼 수 있거든요. 내가 나를 챙기는 거, 이거 절대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부모님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한 정말이지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모든 자료를 꿰뚫는 아주 핵심적인 문장 하나 읽어드릴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부모님이 완벽해서 주신 명령이 아니라 그분들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품으라는 부르심이다. 와, 여러분, 부모님이랑 투덕거리는 건요, 여러분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남몰래 눈물 삼키면서 애쓰고 있는 그 예쁘고 짠한 마음 이미 다 하늘에서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그 수고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나 자신 그리고 부모님과의 그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당장 여러분은 어떤 건강한 거리두기를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무거운 죄책감은 이제 훌훌 털어버리시고요. 오늘 나누었던 인사이트들로 훨씬 더 건강하고 숨통 트이는 가족관계 만들어 가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핵심 자료를 쏙쏙 풀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